홍순례 박사 꿈의 몽에서 실증 사례의 바탕을 둔 올바른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독 신청 및 성원을 바랍니다. 이 동영상은 2014년 어문학사에서 출간된 1810쪽의 홍순례 박사 꿈의 몽 저서의 내용입니다. 일부 수정 보완하여 네이버 클로바 더빙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직접 해설하고 녹화한 동영상이 이미 올려져 있으니 그것을 보셔도 좋습니다. 꿈의 몽의 ABC 꿈의 몽 기초상식 10가지. 아주 오래전에 인터넷에 필자가 글을 올린 바 있다. 인터넷에 떠도는 대부분의 글들이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로 필자의 글을 무단 표절하여 자신의 글처럼 올리고 있음을 밝혀둔다. 1. 꿈의 몽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할 수가 있다. 자신의 잠재적인 심리가 꿈으로 표출되는 경우에는 꿈을 꾼 자신이 처한 상황이 꿈으로 반영되고 있기에 꿈을 꾼 사람이 처한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장차 일어날 일을 황당한 전개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미래 예지 꿈에 있어서도 꿈속에서 느꼈던 감정, 생각했던 것, 마음먹고 있는 바 등이 중요하다. 따라서 어느 정도 꿈의 상징 기법에 대한 이해를 지니고 있다면 꿈을 꾼 본인 자신이 가장 잘 해몽할 수 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꿈의 몽을 부탁하면서 정확한 꿈의 몽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누군가 당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시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아낼 테니까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꿈자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여기 유튜브에 동영상을 필자가 정성껏 만들어 올리고 있다. 모든 자료가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동영상 하나 제작해 올리는데 10시간 이상 걸리기도 한다. 그러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감사의 댓글을 남기는 분들이 있지만 대다수는 오히려 자신의 꾼 꿈의 내용만을 올리면서 해몽을 해달라고 하고 있다. 꿈을 올리는 사람의 처한 상황도 없다. 꿈의 해몽이 뚝딱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해몽이 되자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보아야 한다. 꿈의 해몽을 상담하자면 처한 상황을 알아야 하고 적어도 전화상으로 최소한 1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그 시간에 동영상을 영어나 일본어로 제작해 올려서 홍순례 박사 꿈의 몽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한다. 수많은 동영상들도 현재 무료로 공개되어 있지만 진실로 꿈의 세계를 믿는 분들만이 이용 가능하도록 추후에 회원제로 운영 여부를 고민 중이다. 30년 가깝게 꿈을 연구해왔지만 존경받는 학자로 여겨지기보다는 하찮은 점쟁이 수준으로 취급당하는 현실이다. 여기 유튜브에 정성껏 올린 수많은 동영상들이 선정적인 동영상보다 무관심 무가치한 것으로 대접받는 현실이다. 씁쓸해한 현실이다. 제 자신의 넋두리를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이러한 꿈이 이루어지는 대상도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즉, 반드시 자기 일에 대한 것만 꿈꾸지 않고 자기 가족이나 측근 사람에 관한 것도 꿈을 꿀 수가 있으며 사회적 관심사 등 시국에 관한 꿈도 꿀 수가 있기 때문에 꿈을 꾼 사람이 느끼는 꿈속의 정황이 매우 중요하다. 이 모든 꿈에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개꿈은 없다. 우리말의 꿈은 다해어로 국어사전에 1. 잠자는 동안 일어나는 정신활동 2. 실현시키고 싶은 소망이나 이상 3.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허무한 기대나 생각 4. 현실을 떠난 듯한 즐거운 상태나 분위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등 여러 의미가 담겨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꾸는 꿈에는 다양한 성격의 꿈이 존재한다. 실증 사례별 분석의 바탕을 두고 꿈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면 1. 심리 표출의 꿈 이내 일부 감각 자극에 의한 꿈 3. 경고 1깨움의 꿈 4. 계시적 꿈 5. 창의적 사유활동의 꿈 6. 허망성으로의 꿈 7. 지어낸 거짓 꿈 8. 사실적 미래투시 꿈 9. 상징적 미래 예지 꿈 등 여러 가지 꿈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처한 상황과 마음먹은 바를 염두에 두고 꿈의 몽에 임해야 할 것이다. 3. 반복되는 꿈은 반드시 현실에서 실현된다. 반복되는 꿈은 어떠한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예지해주고 있다. 일어날 일은 중대한 일이며 그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음을 예지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하룻밤에 여러 가지 꿈을 꾸는 경우가 있다. 꿈은 각기 다르지만 그 상징하는 바는 같은 뜻을 지니고 있다. 이 역시 꿈으로 예지된 일이 중대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 4. 꿈의 몽은 반대가 아닌 상징 표상에 이해해 있다. 꿈의 몽에 있어 중요한 것은 꿈은 반대가 아닌 상징 표상에 이해해 있다. 우리가 꿈을 꾸었을 경우
각기 자신의 처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꿈속에 나타난 사람이나 사물의 표상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 이 꿈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한 것일까? 등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호랑이에게 물린 꿈을 예로 들자면 꿈을 꾼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추정이 가능하다. 일가임 환경에 처한 태몽 표상이라면 호랑이처럼 용맹하고 활달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이 경우 호랑이에도 암수가 있듯이 아들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장차 태어날 아이의 성격 성품에 관계된다. 활달하고 괄괄한 성품의 딸이 태어날 수도 있다. 이 처녀가 꾸었다면 호랑이로 표상된 용감하고 활달한 남자가 구애를 해오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안 좋은 꿈의 전개인 경우에는 호랑이로 상징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할 수도 있다. 3. 평범한 회사원이라면 호랑이로 표상된 불량배를 퇴근길에 만나게 되어 곤욕을 당하는 일로 실현될 수도 있다. 4. 초등학생이라면 호랑이 같은 선생님에게 매를 맞는 일로도 실현될 수 있다. 호랑이가 병마를 표상하고 있었다면 무서운 질병에 걸리는 일로 실현될 수 있다. 6. 사실적인 꿈이었다면 실제로 깊은 산에 들어갔다가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추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에 예에서 살펴보았듯이 호랑이에게 물리는 꿈이었기에 호랑이로 표상된 어떤 사람이나 대상의 세력,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일로 실현되는 것은 틀림없다. 실제 호랑이에게 물리지 않는 한 이렇게 황당하게 전개되는 상징적인 미래 예지 꿈의 실현은 꿈의 성격에 따른 실현 시기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반드시 현실에서 일어나며 피할 수도 없게 진행되고 있다. 5. 꿈의 몽은 현실에서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추정된다. 돌고래 2마리와 논이는 꿈을 꾼 사람이 있다. 꿈의 몽을 하자면 태몽으로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하지만 꾼 사람이 어린 여중생인 경우 태몽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경우 고래로 표상된 2사람의 남학생을 사귀게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이다. 즉, 돌고래로 표상된 2사람 또는 2가지의 어떤 일거리나 대상에 즐겁게 참여하는 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실현성이 떨어지지만 친지나 주변 사람들의 태몽을 대신 꿔주는 일로의 실현도 가능하다. 이처럼 꿈을 해몽하는 데 있어서는 꿈을 꾼 사람이 현실에서 처한 상황이 중요하다. 이렇게 상징적인 꿈의 경우에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실현될 수 있으므로 상징적인 꿈의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추정에 불과한 것이지 이런 것은 이렇다는 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점쟁이 시기 무슨 꿈은 어떻다는 꿈의 몽은 올바르지 않으며 절대적이지 않다. 6. 생생한 꿈일수록 반드시 이루어진다. 생생하게 기억나는 꿈은 현실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꿈이며 생생함의 여부는 일어나는 사건의 중요성에 비례한다. 무슨 꿈을 꾸긴 꾼 것 같은데 생각나지 않는 흔히 말하는 개꿈은 현실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별 볼 일 없는 사소한 꿈으로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잘 기억나지 않는 꿈을 억지로 기억해내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우리의 정신 능력이 알아서 다 조절해주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꿈의 생생함의 여부에 있는 것이지 컬러 꿈이라고 해서 반드시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 능력이 꿈의 예지의 표현 필요에 있어 상징 기법상 컬러로 표현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한 것일 뿐이다. 7. 꿈으로 인해 깨어난 경우 주변을 살펴보자. 자다가 갑작스럽게 큰 소리가 들린다든지 끔찍한 광경을 보고 놀라 꿈을 깨고 일어나는 경우에는 어떠한 위험이 닥쳐오는 것을 꿈으로 일깨워주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주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의 의식세계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활동을 중지하고 있지만 신성 그 자체인 잠재의식의 정신활동은 깨어 있어서 우리의 몸에 닥쳐오거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경계의 신호와 일깨움을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실증 사이로 밤늦게 잠자리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크게 들려오는 꿈을 꾸고 깨어나 연탄가스로 중독되어 죽어가던 사람을 살린 꿈 이야기. 세찬 바람 소리와 덜컹거리는 문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좁은 방에서 자던 동생에게 눌려 생후 3개월 된 아기가 숨이 막혀 위태롭게 된 것을 살려낸 이야기 등을 들 수 있다. 8. 꿈속의 등장인물은 실제 인물이 아닌 상징적 표상이다. 꿈속에 등장하는 사람은 사실적 미래투시의 꿈에 있어서는 실제 인물로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상징적인 꿈에 있어서는 동일시되는 어떤 인물이나 대상을 뜻하고 있다. 가령 회사의 회장이 꿈속에서는 할아버지, 사장은 아버지, 부장은 큰형, 과장은 작은형 등등의 동일시되는 인물로 바뀌어 꿈속에 나타난다.
따라서 대부분의 꿈에 있어서 꿈속에 나타난 인물을 실제 인물과 동일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꿈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비록 친아버지라고 해도 해석에 임해서는 그 어떤 사람 가령 동일시되는 인물이나 자신의 또 하나의 자아 또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거리로 상징되는 표상물 중에 그 어떤 것이라고 간주하고 꿈의 문장 전체 내용에서 이것을 분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징적인 미래 예지 꿈에서 꿈속의 자식은 실제 자식이 아닌 자식같이 소중하고 애착을 지니는 어떤 대상을 뜻하고 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의 경우 바로 주식이 자식의 상징으로 등장할 수 있다. 실증 사례로 아들이 머리가 깨지는 꿈으로 주식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거나 자신이 아끼던 새로 구입한 승용차의 앞부분이 브레이크 고장으로 파손되는 일로 실현되었다. 또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꿈을 꾼 주부의 경우 실제 사실적인 미래투시의 꿈이라면 가까운 장래에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징적인 꿈에서는 꿈속의 여자는 실제의 여자가 아닌 부동산 증권 낚시 노름 등 어떤 대상이나 일거리 등의 남편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실증 사례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성행위를 하는 꿈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일로 실현되었다. 구계시적 성격의 꿈은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다. 꿈의 다양한 성격 중에서 계시적 성격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꿈을 통해 신이나 조상 및 영령 등 영적인 대상과의 통로가 열리고 계시를 받으며 여러 가지 이적이 펼쳐지고 있다.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이러한 꿈을 통한 영적인 대상과의 교류는 신성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조상이나 죽은 사람을 등장시키거나 동물이 말을 하는 등의 계시적 성격의 꿈은 과학적으로 볼 때 영령이 실제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꿈의 상징 기법의 하나로서 강한 기억과 인상을 남겨주는 방편으로 등장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이거나 절대적인 믿음을 주기 위한 경우 이러한 계시적 성격의 꿈으로 보여주고 있다. 성경에도 계시적인 꿈이 나오고 있으며 고전소설에서도 현몽 등으로 주인공의 위기 탈출이라든지 사건 전개에 있어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꿈속에 등장하는 동물은 거의 대부분 사람을 상징한다. 식물도 사람을 상징하기도 한다. 꿈의 언어는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꾸는 꿈은 황당하게 전개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질서정연한 상징의 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 꿈속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 동물의 속성에 부합되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돼지 꿈의 경우에는 재물이나 이권으로 상징되기도 한다. 단적으로 태몽에 등장하는 동물은 대부분 태아의 상징 표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나무나 과일 등 식물도 사람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다. 암고양이가 품에 안긴 꿈으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된 사례, 원숭이가 재주를 부리는 꿈으로 교활한 사람을 만나게 된 사례를 들 수 있다. 또한 고목나무의 가지가 부러지는 꿈으로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져 오른팔을 쓰지 못하는 일로 실현된 사례의 과일 장수의 사과를 훔쳐온 꿈으로 며느리를 맞아들인 사례가 있다. 알림,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꿈에 관한 궁금사항은 홍순례 박사의 꿈 사이트 및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구독 신청 및 성원 부탁드립니다.